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경남 16구 선거구의 후보자들도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득표 경쟁에 나섰습니다. 창원 성산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 국민의힘 강기훈 후보, 녹색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치열한 3자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공약을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폐업한 경남의 한 동물원에 남은 동물들의 임시보호가 돌연 취소됐습니다. 임시보호를 약속했던 청주동물원은 동물들의 건강 상태가 나빠 이송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재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범죄자 주거지에서 가까운 이웃들은 범죄 예방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시작합니다. 다음 달 10일에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여야 각 후보들은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치열한 득표 경쟁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 손원혁 기자입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 막이 오른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출정식과 거리 유세로 빗속에서 유권자를 만났습니다. 경남 지역구 16곳의 주민 대표는 누가 차지할까?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 경남에서 8석을 노립니다. 김해 갑과 김해 을, 양산을을 반드시 지켜내고 최소 3석에서 최대 5석을 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조선산업 살리기, 지방 균형 발전, 부울경 메가시티, 기후위기 대책 등을 다룰 경남에 특화된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민생 파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어서 윤석열 정부의 이념 국정 전반에 대한 실정을 우리 중도층에 충분하게 알리려고.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를 비판하는 국민의힘은 김해 갑과 김해 을, 양산을까지 털어내 경남 16석 전체 석권이 목표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현 정부와 긴밀히 호흡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의 힘이 필요하다며 우주항공청과 남해안 관광, 철도 교통망 확충 등 정책을 선대위에서 강조했습니다. 우리 집권 여당으로서 또 경남도지사, 시장, 또 국회의원 원팀이 되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실천력, 뒷받침할 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후보자를 낸 녹색정의당과 두 곳에서 후보자가 나선 개혁신당도 거대 양당의 무능을 심판하고 대안정당이 되겠다며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선거운동 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 이번 총선에 투표할 경남의 유권자 수는 277만여 명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남 지역구 16곳의 후보들과 그 공약을 살펴보는 열전 현장, 오늘도 이어갑니다. 오늘은 경남의 정치 1번지 창원 성산으로 갑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권 단일화 변수에 따라 보수와 진보 정당으로 표심 이동이 잦은 창원 성산. 유권자 20만 9,800여 명의 표심은 이번엔 어디로 향할까? 민선 7기 창원시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창원시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국가 산다는 세계 1등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창원이 사람이 모여드는 도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조업 세계 1등 경쟁력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허성무 후보는 청년고용 국가산단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재생에너지청 신설, 소상공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 3선에 도전장을 낸 국민의힘 강기훈 후보는 원전산업 복원과 방위산업 부활로 되살아나는 창원 경제에 힘을 불어넣겠다는 각오입니다. 제2국가산업단지에 첨단 바이오 산업, 4차 산업을 유치해서 젊은이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유치해서 창원 50년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데 강기훈 후보는 신속한 재건축 재개발 추진과 제2국가산단 4차 바이오 메디컬 산업 유치, 창원 의대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녹색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노동자 서민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말합니다. 노동법 밖에 있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신노동법 반드시 추진해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도록. 여영국 후보는 신노동법 제정과 정년퇴직 빈자리, 청년 정규직 고용 의무화, 납품 단가 연동제 현실화를 약속했습니다. 저마다 시장과 국회의원 경력으로 치열한 3자 대결을 펼치고 있는 창원 성산.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권 단일화 향방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입니다. 중앙정치권 움직임도 살펴보죠. 국민의힘 지도부는 첫 유세 장소로 서울 가락시장을 찾은 뒤 서울 곳곳을 훑었는데요. 이재명 조국 대표를 심판하는 게 민생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0시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국민의힘 지도부가 서울 가락 농수산물시장을 찾았습니다. 상인들을 만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땀 흘려서 일하는 생활인들의 현장에서 시작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생활인을 대변하는 정당이고 그런 분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정당이라며 잘하겠으니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정치개혁, 민생개혁 반드시 해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전제로서 범죄 연대 세력 심판하겠습니다. 2조 세력 심판하겠습니다. 서울 강북 지역을 집중적으로 돌며 유세를 벌인 한 위원장은 범죄자가 지배하게 둬선 안 된다며 이른바 2조 심판이 곧 민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반응하고 반성할 줄 아는 정당입니다. 분심에 순간 우리와 민심을 조롱하는 2조 세력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십시오. 2조 심판 반드시 해주십시오. 어제 발표한 국회 세종 완전 이전 공약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당이 실천만 하면 되는 일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민주당이 국회법을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약하게 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또 라면과 즉석밥, 설탕, 밀가루 등 일부 가공식품의 부가가치세를 현재의 10%에서 5%로 한시적으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물가 대책을 내놓은 건데 한 위원장은 정부 측에서도 긍정적인 조치를 준비할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자신이 출마한 인천 계양을에서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용산에서 선대위 출정식을 열며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제3지대도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에 들어가면서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날 자신이 출마한 인천 계양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시민들을 만나며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유세 차량에 올라타 국민을 업신여기는 반민주적 집단에 나라를 계속 맡길 수는 없다며 정권 심판을 외쳤습니다. 별도의 영시 출정식이 없었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오늘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선대위 출정식을 열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의 상징적 의미를 담아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 선대위 출정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도 정권 심판을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윤석열 정권에게 이제 주권자가 민주공화국의 주인이 심판할 때가 됐습니다. 이후 이 대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서울 왕십리역을 방문해 지원 유세를 이어갔고 이후 서울 동작구를 방문해 민주당 후보 지원에도 나섰습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는 이 잘못된 정권에 이제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민주당 주도 비례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도 오늘 국회에서 총선 필승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3지대에서도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경기 고양을 찾아 유일한 지역구 현역 심상정 의원을 지원하며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심 후보는 큰 절로 삼배를 했고 진보 가치에 기반한 정권 심판을 주장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오늘 오전 캐스팅부터로 여겨지는 대전에서 중앙선대위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는 광주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새로운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혁신당은 0시에 서울 영등포 소방서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한 뒤 오후엔 서울 영등포역 앞에서 중앙당 발대식을 열고 정치개혁론을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부산역 앞에서 선거운동을 열고 정치적 민주화를 이끌어냈던 부마항쟁 진원지인 부산에서 돌풍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오늘 KBS 창원방송총국과 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22대 총선 창원 의창 후보자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 주요 내용을 박기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비수도권 인구 감소 1위를 기록한 창원시. 두 후보는 지역 균형 발전에는 공감했지만 해법은 달랐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하겠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 균형 발전이 국정 운영의 철학으로 유지 가능하도록 지방소멸 방지 특별법 제정하겠습니다. 창원 제2국가산단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따라서 세계 최고의 방산 원자력 특화 산단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창원 제2국가산단 지원 촉진 특별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창원 간선 급행버스 체계 SBRT를 두고서는 전현직 시장 책임론으로 번졌습니다. 홍남표 시장님 당선되시고 나서요. 10개월간 세부계획 짜시고 500억 예산 태우셔서 원의대로 공사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창원에 맞은 사업이었는지 거기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었습니다. 이 사업은 허성무 시정 하에서 사업 계획이 자질 검증에선 재산 형성과 범죄 경력을 두고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강남 도곡동에 신고가액 18억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더라고요. 범죄 경력에 보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었고요. 두 후보는 창원대를 대전 카이스트처럼 과학기술원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창원 제2국가산단 활성화와 창원 지역 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후보자와 정당 간 의견이 다르다며 상대 후보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경남 주요 공직자 336명의 평균 재산이 8억 4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박완수 경남지사 19억 5천여만 원, 홍남표 창원시장 25억 3천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경남의 단체장 가운데는 나동현 양산시장이 70억 8천여만 원을 신고했고 김봉남 의령군의회 의원이 91억 7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늘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찾아 산업단지 문화 콘텐츠 지원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정부 방문단은 창원 국가산단 복합문화센터에서 문화와 여가, 스포츠 등을 집적시킬 복합타운 조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창원 국가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경남 유일의 민간동물원이 지난해 11월 운영난 끝에 결국 문을 닫았는데요. 하지만 폐업한 동물원에는 여전히 10여 마리의 동물이 남아 기약 없이 새 보금자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이른바 갈비뼈 사자가 머물던 경남 김해의 한 민간동물원은 지난해 11월 문을 닫았습니다. 수의사들과 이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듬성듬성 털이 빠진 타조가 사람 곁으로 다가옵니다. 알파카는 털 곳곳이 엉켜 있고 라쿤은 곰팡이 질병에 걸렸습니다. 호랑이 한 마리는 지난 1월 폐사했고 남은 한 마리도 심장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10여 마리의 동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당초 청주의 한 동물원에서 남은 동물들을 임시 보호해 주기로 했지만 돌연 취소됐습니다. 동물들의 건강 상태가 나빠 이송이 불가능하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심장 근육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고 라쿤들이 이제 곰팡이 질병에 감염이 돼서 청주동물원으로 동물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도 무산됐습니다. 폐업한 동물원 대표는 올여름 경북 고령에 들어설 동물원에 동물을 기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령으로 벌써 협의를 다 해가지고 고령에서 지금 사회에서 비용도 자기네들이 일부 지급을 했고. 하지만 실제 동물원이 들어설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태입니다. 일단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지 규정에 맞는지 그런 거를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사업 계획서 자체를 아직 제출한 게 없답니다. 기약 없이 새 보금자리가 나타나길 기다리는 동안
동물들의 건강 상태는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총기 부품과 생산 장비 등을 일반 철강 제품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출한 일당 2명이 관세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중동 국가에 밀수출한 군수물자 규모만 무려 260억 원어치가 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기 제조에 쓰이는 정밀 부품들부터 부품들을 생산하는 각종 장비들까지 이런 군수물자를 중동의 한 국영 방산업체에 밀수출한 혐의로 일당 2명이 부산 쇠관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2019년 9월부터 3년 넘게 밀수출한 부품과 장비는 48만여 개, 266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피의자 중 하나인 50대 남성은 전직 방산업체 수출 담당자였습니다. 도면과 실험 자료 등 영업 비밀을 빼돌린 뒤 다니던 업체 부품과 흡사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방산업체를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거기서 알 수 있었던 설계 도면 그리고 실험 자료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퇴사를 했습니다. 일당은 총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이런 부품을 일반적인 작업용 공구로 위장해 주로 항공기를 통해 밀수출해왔습니다. 분쟁 지역 수출을 이유로 방위사업청의 수출 허가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일반 철강 제품으로 위장했고 세관의 눈도 속였습니다. 우리나라 방산업체는 해당 국가 국영 방산업체와 거래 중이었지만 일당이 5%가량 싸게 부품을 넘긴 탓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회사에서 입은 피해가 사실상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회사에서도 영업비밀 누설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 중에 있고 부산 세관은 이른바 K방산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국내외 불법 경쟁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최근 우회전 일시정지를 위반한 버스에 중학생이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널목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하는 새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사고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유가 뭔지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근 시간대 부산 남구의 한 교차로. 경찰이 우회전하는 차량을 멈춰 세웁니다. 전방 신호가 빨간색인데도 멈추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우회전 후에 만나는 신호와 상관없이 완전히 일시정지 후에 통과하셔야 됩니다. 바퀴가 완전히 멈추고 속도계가 0을 가리키도록 정지해야 하지만 속도만 늦춘 채 교차로를 통과하는 운전자도 많습니다. 주의한다고 늘 주의를 하는데. 네네, 이게 뭐 바뀐 지 한 1년 됐는데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비가 내리면 운전자의 시야가 흐려져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때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는 운전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새 도로교통법이 첫 시행된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323건. 법 시행 이전보다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 모두 오히려 늘었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법을 개정했지만 시행 1년이 넘도록 많은 운전자가 우회전 통행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을 비교하자면 너무 복잡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아주 우리 운전자와 국민이 금방 인식할 수 있게끔 아주 간략하게 바뀌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 외에도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등의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최유지입니다. 성범죄 등 강력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2008년부터 우리나라에도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하지만 더 교묘하고 악랄하게 재범을 저지르는 사례는 여전합니다. 특히 범죄자의 주거지에서 가까운 이웃들이 범죄 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충북 청주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30대 김모 씨가 아랫집에 사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수 강간죄로 징역 10년을 복역한 뒤 2년 전 출소한 김 씨는 범행 당시 위치 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김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재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5년 동안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사건은 291건에 달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주거지나 반경 100m 안에서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는 36%에 달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만으로는 범죄 억제 효과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관리 인력들이 늘어나는 것은 제한적이어서 관리의 사각지대가 분명히 발생하고요. 그러다 보면 위반 행위에 대해서 바로 즉각 제재가 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전자발찌 훼손은 물론 심지어 착용 상태에서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면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흰 쌀밥에 김 한 장 얹어 먹으면 밥 한 공기는 뚝딱이죠. 최근 이 김이 수산물 수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온 상승 등의 이유로 생산량은 오히려 줄고 있는데요. 이에 전라남도가 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15년 만에 김 양식장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에 채취한 김을 경매하고 있는 전남 진도의 수프망입니다. 이번 주 평균 김 경매 가격은 120kg 한 포대에 36만 원입니다. 지난해 비슷한 시기 평균 가격 12만 5천 원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가격이 오른 건 김 수출 확대 때문입니다. 2021년 2만 9천 톤이었던 김 수출은 2022년 3만 톤, 지난해에는 3만 5천여 톤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온 상승으로 양식 기간이 줄어들면서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수온이다 보니까 이제 갯병이라죠. 병들도 발생하는 빈도도 빨라지고 또 기간도 오래 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생산량도 많이 줄었죠. 전남 지역 김 생산량은 2022년 43만 톤에서 올해는 39만 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다 보니 전라남도는 15년째 동결된 김 양식장을 확대해 생산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5만 9천 헥타르인 김 양식장 면적을 6만 5천 헥타르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년 한 20% 늘어나고 있으니까 생산량도 어느 정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는 또 수심 35m 이상 먼 바다에서도 해조류 양식이 가능하도록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전공의 이탈이 한 달 넘게 이어지자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이달 안에 돌아오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전공의 연속 근무를 제한하는 시범 사업을 5월부터 진행하는 등 전공의 처우 개선도 강조했는데요.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은 빅5 병원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이 소식은 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이달 안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경우 다음 달 2일까지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하면 상반기 중 인턴 수련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의대 교수들을 향해서도 조건 없이 대화 자리로 나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책도 꺼내들었습니다. 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 80시간과 연속 36시간 이내로 제한한 전공의법 시행은 2년 뒤부터지만 시범사업 형태로 올해 5월부터 앞당겨 적용합니다.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전체 수련병원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의료 공백 장기화 속에 암 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협력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과 암 진료 협력병원의 연계를 강화해 환자 진료 정보에 암 분야 정보도 포함합니다. 진료 협력병원도 기존 100곳에서 내일부터 150곳으로 늘어납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은 빅5 병원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서울대 연세대와 울산대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냈고 가톨릭대와 성균관대 교수들도 오늘부터 사직서 제출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유효 휴학계를 낸 의대생은 전체의 절반 수준인 9,2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경상남도 1호 지방정원인 거창 창포원이 경기도 양평군에서 기념정원으로 조성됩니다. 경기도 양평군의 지방정원인 세미원은 지난해 12월 거창 창포원과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200제곱미터 규모의 창포원 기념정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양평세미원에는 거창군이 제공한 꽃창포와 붓꽃 모종이 심겨집니다. 남해군 고현면 이어마을이 해양수산부 주관 올해 어촌체험 휴양마을 고도화 사업 대상지로 경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어촌체험 휴양마을 고도화 사업은 체험장과 숙박시설 등을 개선해 특화형 어촌마을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국비 2억 원을 지원합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농업기술원은 올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사업비 17억 8천여만 원을 지원받아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을 돕기로 했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10년 동안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해마다 67건, 78헥타르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거창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최고 수준의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거창 전기차 보조금은 승용차 기준 최대 1,790만 원, 화물차는 2,230만 원으로 서울시와 1,000만 원가량 차이가 납니다. 올해 상반기 1차분 보조금은 신청 접수 일주일 만에 마감됐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미 양국이 북한 IT 인력의 외화벌이에 관여한 기관 2곳과 개인 4명을 함께 제재했습니다. 불법 활동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자금을 조달한 자금책과 금융인이 주요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IT 인력의 해외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하거나 불법 자금을 조달한 기관 2개와 개인 4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관 2개는 러시아 기업 1곳과 아랍에미리트 기업 1곳입니다. 이들은 북한 국방성 산하 IT 회사,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연계해 활동해왔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이 북한 회사는 러시아와 중국, 라오스 등지에 북한 IT 인력을 파견해 지난해 한미의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개인으로는 압록강 개발은행의 유부웅 중국 선양 대표가 새로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외교부는 이 인물에 대해 한미가 공동 추적해온 북한의 자금 관리책으로 북한 IT 인력 수입을 자금 세탁해서 핵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민간 물자를 조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불법 금융활동으로 북한 외화벌이를 도운 한철만, 정성호, 오인준 등 북한 금융인들도 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미국도 이들을 대상으로 독자 제재를 가했습니다. 정부의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 제재는 지난해 2월 처음 발표된 이후 이번이 6번째입니다. 외교부는 이들은 모두 한미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며 이들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용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계속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중국 내이멍구에서 대규모 황사가 발원했습니다. 도시가 온통 황사에 뒤덮여 마치 화성에 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라고 하는데요. 학교 수업과 공장 조업이 중단됐고 일부 도로의 통행까지 통제됐습니다. 베이징 김효신 특파원입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가시거리가 뚝 떨어졌습니다. 쉴 새 없이 불어닥치는 황사바람에 차량까지 모래에 파묻혔습니다. 모래바람이 시야를 가리면서 운행 중이던 차량 5대가 연달아 추돌하기도 했습니다. 出不了门，一出门一成灰，声音挺大的，黄了，发红的。 네이멍구 시린고러멍에서는 학교 수업과 공장 조업이 중단됐습니다. 도로 2곳의 차량 통행도 통제됐습니다. 네이멍구에서 시작된 황사는 최대 초속 28m의 강풍을 타고 빠르게 중국 동북부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등 10여 곳은 황사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한때 베이징의 PM10 미세먼지 농도는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의 22배를 웃도는 1000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温度升高，降水偏少，所以裸露的地表为沙尘起沙提供了非常有利的沙源的条件。 이번에 발원한 황사는 오늘 우리나라에 날아와 모레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기상대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다음 주 초 다시 황사가 발생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미국 볼티모어항 교량 붕괴 사고는 사고 규모에 비해 인명피해가 크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전 선박 측의 조난 신고로 신속한 교통 통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대규모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었던 순간
긴박했던 경찰 무전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현재 시각 26일 새벽 1시 27분. 엔진이 꺼진 달리오는 추진력을 잃은 채 교량 쪽을 향합니다. 같은 시각 경찰도 긴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One of you guys on the south side, one of you guys on the north side, hold all traffic on the Key Bridge. There's a ship approaching. It just lost their steering. 교량 양쪽 끝에서 차량 진입을 막아야 한다는 무전에 인근에 있던 경찰관이 바로 응답합니다. I'm holding traffic now. I was dragging, but we stopped prior to the bridge, so I'll have all out-of-loop traffic stopped. 공사 중이던 다리에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피시켜야 한다고 지시가 내려갑니다. I'm not sure where. There's a crew up there. You might want to notify whoever the foreman is, see if we can get them off the bridge temporarily. 하지만 다리 위 인부들에게까지 알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Team dispatch, the whole bridge just fell down. Start, whoever, everybody. The whole bridge just collapsed. 90여 초 동안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박하게 움직였지만 6명이 실종됐고 그중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특히 숨진 2명을 포함해 6명은 모두 멕시코와 과테말라 등에서 미국에 일하러 온 이민자들이었습니다. 실종자 출신국 정부는 애도를 표하고 실종자 가족들에게 연대의 뜻을 전했습니다. 볼티모어 당국은 실종자들이 모두 숨졌다고 판단하고 구조해서 수습 작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또 사고 선박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경남 소식입니다. 창원시 원희대로에 설치 중인 간선 급행버스 체계 SPRT 공정률이 83%를 보이는 가운데 창원시가 내일부터 109 전면 포장 공사에 들어갑니다. 209와 309는 다음 달 5일부터 포장 공사가 진행되며 작업 시간은 공사 구간별 열흘 정도로 예상됩니다. 2년 전 문을 닫았던 아름다운 가게 창원 용호점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재개장을 기념해 열린 행사에서는 기부 물품 2천여 개를 판매했습니다. 창원 지역 1호 매장으로 2007년 문을 열었던 아름다운 가게 창원 용호점은 최근 2년 동안 재정비를 거쳤습니다. 3.15 의거 당시 초등학생들도 시위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당시 초등학생 3명을 비롯한 3.15 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 대상자 21명에 대해서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당시 무학초등학교와 회원초등학교 학생까지 시위에 참여한 사실이 각종 문헌 자료와 부합해 이런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사천 통영 민간인이 경찰에 집단 학살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국민보도연맹 예비검속 사건과 관련해 사천 25명과 통영 4명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1950년 사천과 통영 지역 농민들을 경찰이 인근 야산에서 집단 살해했다며 희생자에 대한 사과 등을 국가에 권고했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지방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A씨의 지인 1명을 고발했습니다. A씨의 지인은 지난 20일 식사 모임을 개최해 선거구민 10여 명에게 16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 경남에서는 창원과 밀양, 김해와 함안에서 지방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오늘 오전 6시 10분쯤 김해시 주촌면 한 밸브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250제곱미터의 공장과 내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건축 철거 현장 등에서 나온 폐기물 수십 톤을 빈 공장에 무단으로 쌓아둔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 대표는 정상적인 폐기물 처리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공사 현장 관계자를 속이고 폐기물 처리 위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남도 특사경은 임차인이 폐기물을 쌓아두고 도주한 경우 처리 책임이 농지 소유주나 건물주에게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양산경찰서는 외도를 의심해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6일 새벽 1시쯤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잠을 자던 20대 아내를 살해하고 경찰에 범행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아내는 베트남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3월의 끝자락에서 요란한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남해와 거제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저녁까지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오늘 밤까지 남해안에 최대 80mm, 그 밖에 내륙을 중심으로는 10에서 40mm 정도입니다. 한편 남해안은 오늘 밤까지, 북서 내륙은 내일부터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겠고요. 북서풍을 타고 황사가 밀려와 내일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아침 창원이 7도, 창녕이 4도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19도, 의령이 20도로 오늘보다 6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4도, 거창이 1도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합천이 19도, 산청 17도 예상됩니다. 내일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 한때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